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몬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과 가시기 전에 비싼 화장품 사려고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봐보세요. 첫 번째, 각질 제거 자주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각질 제거 잘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도 토너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얼굴 막 문지르잖아요. 그럼 그게 미세하게 각질을 벗겨내줘요. 클렌징 워터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아니 각질 제거랑 미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각질이 피부막이잖아요. 근데 이게 얇아질수록 어떨까요? 잡티나 기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밖에 나갔었을 때 자외선을 맞잖아요. 각질이 두꺼울수록 피부 속을 공격하기 어렵잖아요. 얇아졌어요. 이 자외선이 내 피부에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이때 피부가 자외선 공격받았다, 멜라닌 색소들 출동해 라고 하면서 멜라닌 색소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더 칙칙해지고 기미 잡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피부가 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각질층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 속에 혈관이 더 잘 비쳐요. 수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피부 속에 홍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얼룩덜룩한 피부 때문에 내 피부가 하얘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빨개 보이는 피부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각질 제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 피부의 재생 주기, 즉 이 각질이 올라오고 떨어지고 활동하는 이 주기가 28일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각질 관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두 번째는요, 선크림입니다. 이거 당연히 얘기할 줄 알았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세안 방법까지 여러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외선이 내 피부 속을 공격해주는 가장 1순위 악마 같은 놈이에요. 콜라겐을 즉각적으로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멜라닌 색소들이 올라오게끔 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내 피부 겉에 방어막을 해주는 무기자차와 피부 속에서 걸러내주는 유기자차, 이거를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로 선택해가지고 꼭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세안하는 과정에서 선크림 바르고 나면 이중 세안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피부 장벽 무너지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일단은 선크림을요 나눠서 바르세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하얗게 발려요. 밀착이 좋아서 잘 안 지워져요. 이중 세안 무조건 필요한 그런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야외 활동을 정말 많이 할 때, 그리고 해외에 놀러 갔을 때, 이럴 때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시고요. 야외 활동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유기자차, 그 중에서도 순한 것들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화장품들이 너무 좋아져서 유기자차는 1차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지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크림을 데일리와 야외 활동 많은 날로 나눠가지고 쓰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메이크업 해요. 메이크업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뭐 클렌징 오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해도 돼요. 근데 이 이중 세안의 폐해 중에 하나가 내가 필요한 피지까지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거나 민감하신 피부라면은 클렌징 밀크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클렌징 밀크로 첫 번째 세안하고, 그리고 2차 세안으로 무조건 약산성 클렌징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 그래도 피부가 예민하다면 약산성 토너로 한 번 더 피부에다가 올려주시면 피부 장벽을 무너지지 않게 세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숙지하셔가지고 하시면 선크림 정말 건강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수 비타민C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멜라닌 색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해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성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비타민C예요. 비타민 제품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제가 더 비율을 쉽게 해드리고 싶어서, 순수 비타민C는 레몬이에요. 말 그대로 그 비타민 그 자체, 레몬. 그리고 비타민 유도체는 레몬차, 약간 우려낸 듯한. 레몬은 장점은 정말 시죠. 자극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 섭취가 정말 제대로 되겠죠. 레몬차는 비타민을 먹긴 먹어요. 하지만 함량이 좀 낮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극은 덜하면서 그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 개 차이를 아셨나요? 근데 저는 순수 비타민C를 무조건 쓰는 편이에요. 완전 권장해 드리는 편이고요. 집에 비타민C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나는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고 아직 피부 장벽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좀 약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비타민 유도체를 쓰시면서 피부를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 순수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부 예민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절대 권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피부 장벽이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수 비타민C를 적은 함량에서부터 높은 함량으로 쓰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노아 제품도 잘 쓰고 순수 비타민C 뭐 고가의 제품들도 많이 써봤지만, 여기서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이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페룰릭 애시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피부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C를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밤에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바를 때에는 비타민C를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면 좋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 끈적임이나 제형감이 화장하기 좋은 그런 제형감이 있는 거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해서 저는 주로 밤에 쓰는 편이니까 밤에 바르시고, 이 비타민C가 효과를 보려면 사실 비타민C의 산이 pH 밸런스에서 산성을 띠고 있어요. 이게 산성인 상태여야만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데 야산성과 만나면서 조금 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바를 때에는 그 크림과의 텀을 좀 두시고 발라주시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를 한 8시에 발랐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뭐 12시나 1시에 크림을 좀 바르고 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높이는 방법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쓰시면 좋고요. 기기랑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미백 화장품 나이아신 아마이드 글루타치온 비타민C 듬뿍 발라봤자 효과가 없는 이유, 내 피부 장벽부터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사우나 같은 데 나오면은 피부가 뽀얀 느낌이 있잖아요. 내 피부 속에 수분감이 가득 차면서 기미나 잡티가 좀 옅어 보이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 상태가 수분이나 보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피부 상태라면은 기미 잡티의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더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동남아 여행 갔다 피부 어떻게 너무 타있어 막 이런 상태라면은 그 위에다가 바로 비타민C를 또 발라버리면 피부가 자극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또다시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재생활동을 겪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피부가 탔다, 어떠한 기능성을 발라도 효과가 없다 라고 한 상태라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수분을 충분히 적셔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토너 말고요, 휘발용 토너나 아니면 뭐 바하가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을 잡아서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 어성초든 뭐 티트리든 피부에 진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수분감으로 되어 있는 거, 저도 이거 되게 오래 썼거든요. 약간의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속까지 전달되는 이런 수분 타입을 무조건 첫 단계에서 레이어드를 해주세요. 저는 이거 정말 5번 이상씩은 레이어드 하거든요. 이거 무조건 레이어드, 촉촉하게 무조건 흡수 해주세요. 피부 흡수시켜주는 기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럼을 바르는데요. 여러분들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장벽이 좀 약해져 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거는 리얼 베리어 제품이고 익스트림 크림 앰 풀이에요. 이거 피부 예민할 때 너무 잘 썼는데 듬뿍 바르세요. 완전 듬뿍 바른 후에 피부에다가 흡수 2단계에서도 기기가 있다 라고 할 때는 기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이죠. 앞에 거는 여러분들 제품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마지막은 일명 우리가 재생크림이라고 부르는 뭐 장벽 크림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쯤은 무조건 구비해 두세요. 제 영상에도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게끔 제가 리뷰한 영상도 있고, 제 피부에는 사실 이게 제일 잘 맞았어요. 바이오더마랑 이 리얼 베리어 제품, 피부 상태가 내가 보기에도 정말 손상이 많이 되어 있고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시카비오 포마드 진짜 도톰하게 바르거든요. 완전 도톰하게. 만약에 내가 세안을 한 7시, 8시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엄청 도톰하게 해놓는 거예요.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올려놔요. 잠들기 전에만 살짝 고루고루 펴바르고 자고요. 그리고 내가 좀 피부가 어느 정도 홍조도 잡히고 피부가 괜찮아졌어 라고 할 때부터는 이 리얼 베리어 제품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꾸덕이면서도 모공을 막는 듯한 느낌이 없어서 이걸로 해서 피부 도톰하게 발라요. 아, 여름인데 더워요 라고 해도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365일 내내 내 피부가 재생활동을 잘하고 피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막 덥다고 라이트한 제품으로 해버리면 이게 같이 건조되고 수분감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고 장벽이 좋아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크림을 듬뿍 바르고 관리를 해주는 이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 해주시면 진짜 다음날에 피부가 좀 뽀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한 달 이상은 꾸준하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부터 비타민C 기능성 화장품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피부가 좀 단단해지고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해주신 피부에 받아들이는 힘도 다르고요. 피부가 기미가 좋아지고 잡티가 좋아지는 것도 이 과정을 거치면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피부 장벽부터 지키고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하게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거 부가적인 건데요. 꾸준하게 비타민C든 글루타치온이든 이너뷰티 제품들 드셔야 돼요. 저도 이거 얼마나 효과 있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도 피부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 건강도 좌지우지 되잖아요. 내 피부든 내 몸에든 강력한 항산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비타민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C 챙겨 드시는 거는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실제로 예전만치 못하지 라고 했던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개선을 되는 거 보고 피부과가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열심히 제가 얘기한 만큼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